마지막에 전화 거의 우셨잖아요. 네. 거의 아 그래? 아 방시혁 씨가 네. 되게 눈물이 많아요 원래? 얘들아 뭐 거기 다 있니? 이러면서 진짜 함성을 지르셨어요. 너희 어떤 건지 알아? 네, 거의 우시던데. 거야. 방시혁이 울었습니다. BTS 빌보드 차트 1위. 그 소식을 들었던 순간 방시혁은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섭고 무서웠던 독설가 방시혁. 그도 울지 않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들의 성공에 방시혁도 울고 BTS도 울고 대한민국도 함께 울었습니다. 현재 방시혁과 BTS는 지구촌에서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CNN, 블룸버그 통신, 타임즈, 르몽드, 세상의 모든 매체가 전부 일시에 BTS를 대서특필합니다. 그리고 방시혁은 조 단위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식의 지분 가치는 1조 6,709억 원에 이릅니다. 주식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야말로 빅히트를 친 것입니다. 방시혁의 성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성공의 원동력은 무엇이고 어떤 자질, 어떤 분위기가 그를 세계 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성공이란 코드에 일찍부터 빠져 있습니다. 2010년 위너스페이스라는 작품 시리즈로 성공한 사람의 얼굴을 소재로 그들을 연구하고 작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제가 성공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천장에 구멍이 나고 비가 새는 창고에서 혼자 살 때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성공에 목말라 할 때이고 성공한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들의 습관과 사고를 전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작품들이 그 당시의 작업입니다. 지금은 BTS를 소재로 어떤 작업을 할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시혁은 서울대 미학과 91학번입니다. 대학 졸업할 즈음 유재하 가요제에 나가서 동상을 받게 되는데 그의 음악을 들은 박진영 씨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같이 일해보자는 것입니다. 가요계 인맥도 전혀 없던 방시혁 씨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K-팝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 것입니다. 수많은 무명의 예술가가 이런 전화를 기다립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방시혁은 이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땐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전 박진영이라고 해서 당시 반짝거리는 비닐바지를 입고 TV에 나와서 춤이나 추던 그런 가수로만 가볍게 알고 있었고 또 같이 일해보자는 이야기에 그래 생각해보겠다고 건방을 떨었다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1997년경 박진영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어쩌면 K-팝 심장과 같은 그곳에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방시혁은 거기에서 자신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자신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피나는 열정과 노력으로 더욱 음악에 몰입하게 되고 음악이 그의 삶의 일부이자 습관이 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수비의 나쁜 남자를 비롯한 G.O.D의 하늘색 풍선,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등 무려 300에서 400곡이 넘는 주옥 같은 명곡들을 탄생시킵니다. 둘은 사실 동갑입니다. 박진영은 72년 1월 13일생이고 방시혁은 72년 8월 9일생이라서 7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시혁이 박진영에게 형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맞짱 까도 되는 나이인데 깍듯한 어투로 방시혁은 박진영을 예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은 박진영 때문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뜨면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것을 부각하고 싶지 누구의 영향으로 누구의 힘이었다는 말은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애써 감추려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방시혁은 진실되고 매우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영은 당시에 흑인의 소울을 한국적인 소울과 맞춰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작곡가 방시혁이 있었습니다. 박진영이 흥얼거리면은 방시혁은 즉석에서 받아 적었고 다음 날에는 완성된 편곡을 들려주는 환상적인 팀이었습니다. 때로는 방시혁이 써온 곡을 박진영이 생각으로 조율되어서 더 새롭고 특별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음반에 공동으로 작곡한 곡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상적이던 박진영과 방시혁이 따로 독립을 하게 된 계기는 지극히 사소한 갈등입니다. 함께 미국 시장을 개척하러 간 시기에 둘은 자취를 하다가 박진영이 양말을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었다는 이유로 방시혁과 싸웠고, 그 이후 그들은 불편함이 쌓여서 방시혁은 결국 JYP에서 나와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서로 너무도 커져서 함께 한 우리에 살기에는 부담스러운 공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방시혁의 성공 원리를 바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 정반합의 원리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정과 반이 갈등을 통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이때 정과 반의 일부가 배제되거나 융합된 상태에 더 새롭고 진화된 합으로 발전한다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박진영이 정이라면 방시혁은 반입니다. 그러면 BTS는 합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박진영이 부족한 것을 극복하고 개척하여 도달한 상태가 지금의 BTS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도전적이면서 모험적인 박진영은 한국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을 개척하려고 온갖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최측근이었던 방시혁은 그 성공과 실패의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습을 바탕으로 진화된 K-팝의 상위 버전의 BTS, 신무기를 장착한 새로운 아이돌 그룹 BTS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신무기는 아이돌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작사, 작곡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진정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시혁, 본인의 말대로 그의 성공은 박진영의 베이스가 바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음악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방시혁이니까 이룬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개척자입니다. 이런 기록적인 성공은 우리나라는 물론 아미를 포함한 전 세계인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의 성공으로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대한민국이 문화예술 강국이 되는 것을 꿈꾸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